안녕하세요. 한 주 쉬고 하니까 또 갑자기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약간 공부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공부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라는 그 말의 의미가 나이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몸으로 늘 이렇게 익히고 숙달을 해야 공부가 되는데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뭐 머리는 이해한 것 같은데 금방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라는 게 늘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 자, 297조 그 자왈 기언지 부작이면 즉 위지야 이난하니라. 자에 가라사대 그 언홈이 작지 아니하면 곧 홈이 어려우니라. 이 언지 부작. 그래서 언지 부작의 작자는 여기 발음이 이런 식의 발음이 나는. 그래서 인변이 있으면 찍을 자. 뭐 create, 뭐 만든다 때, make 때 작이죠. 근데 여기에 마음심이 들어갔으니까 그 뜻은 마음의 어떤 심리 현상과 관련 있고 발음은 자기다. 그래서 특히 부끄럽다 이런 뜻이 되죠. 그 명자에 보면 안 불교 참고 부자거리 앙불교천 부부자거인 일락야. 그 분자의 세 가지 즐거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양심의 잘, 양심의 참 당당함, 어리낌 없음. 이걸 명자가 주장하죠. 그래서 양심의 뜻함을 앙불교천 부부자거인. 윤동주 시에도 인용됐죠.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게 여기서 유래된 말은 여기서 잘. 이 둘 다 부끄럽다 이런 거. 그러면 언지 부작이면 즉 했으니까 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이 대체로 조건이나 가정 이런 것을 이끌어올 경향이 높죠. 그런데 인과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뭐 약간 경우에 따라서 전환관계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자주 쓰이기로는 즉 나오면 앞에 것을 제한하거나 한정하거나 또는 가정하거나 하는 조건화하는 그 글자로 접속사로 많이 쓰이죠. 그러면 말이 작하지 않으면, 말이 부끄럽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말에 제한을 두거나 말에 검열을 하거나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탕탕 치고 뭐 앞뒤 재지도 않고 말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부끄러움을 갖는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고 이런 뜻이고 부작한다는 것은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당당하게 하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위지야, 위지야에서 위지야인데 위는 하다라는 뜻이고 행하다, 실천하다 이런 의미에서 약간 적극적 그 말하자면 수로처럼 쓰였고 그것을 행하다. 여기서 지는 앞에 말을 가리키죠. 그 말을 행하는 것이 난 어렵다. 여기서 야가 들어가가지고 문장에 전한 문장이라든가 어떤 그 결론을 도출하거나 또는 서술할 때 약간의 그 휴지를 둔다든가 또는 전환을 부드럽게 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글자의 그 운을 맞춰주는 리듬을이라든가 뭐 라임 이런 걸 위해서 넣기도 하고 이 야는 주로 많이 뜻을 실사로 쓰이기보다 허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야는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은 어쨌든 말이 부끄럽지 않으면 그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자기가 역량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않고 막 하는 거예요. 좀 뭔 말인지 그렇게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실행하기 어렵다. 말이라는 게 책임지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말을 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말을 함부로 막 해버리면 책임지기 어렵죠. 요즘 특히 정치인들 요즘 정치 시즌이 됐는데 정치가들의 이렇게 정치 공약처럼 말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자의 말 기언지 부작이면 즉 위지야 이난하니라. 자, 그다음에 진성자의 시 간공이언을 봉자 목욕이 조하샤 고어 애공왈 진항이 시기군하니 청토지 하소서 공이왈 고부 삼자하라.
공자의 왈, 이, 오, 종, 대부지 후이라 불감불고야 하니 군왈, 고, 부, 삼자자, 이오녀 지 삼자하여 고하신데 불가라 하야날 공자의 왈, 이, 오, 종, 대부지 후이라 불감불고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용이 있죠. 자, 진성자의 간공을 시하야날 공자의 목욕하시고 조하샤 애공께 고하야 가라사대 진항이 그 군을 시하니 청컨된 토 하소서. 공이 가라사대 삼자에게 고하라. 공자의 가라사대 내 태후의 후의 종궁으로서라 감히 고치 아니치 못하니 군이 가라사대 삼자에게 고하라 하시거녀 삼자에게 가 고하신데 같이 아니타 하여날 공자의 가라사대 내 태후의 후의 종궁으로서라 감히 고치 아니치 못하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뭐 내용은 뭐 옛날 사람들의 뭐 이런 그 문화적인 습속이 있었나 하고 이렇게 좀 크게 재미없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탐색해 볼 실마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일단 상황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진성자가 간공을 시했다라고 하는 사건 설명이죠. 이건 그냥 그야말로 객관적 상황 설명이죠. 그러니까 진성자가 주어고 시라고 하는 타동사를 필요로 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고 간공이라고 하는 그 시의 그 행위의 목표가 된 행위의 어떤 목적이 된 간공이 나왔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주어, 수로, 목적어 이 형식의 이러한 형식의 문형이죠. 근데 이 진성자에 대한 그 정보를 주석에 의하면 성자는 제대두, 명항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진이고 그다음에 성자예요. 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자기라든가 또는 뭐 정미사, 미칭의 정미사 물론 이제 자기일 수도 있죠. 자작. 근데 여기서는 성자니까 아마 가신이니까 제 나라 대부고 제 나라의 대부다. 그럼 제 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세력, 정치 세력, 여러 그 지방 세력 중에 하나가 진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진이라고 하는 지역 뭐라 정치체, 행정단이 진이라고 이름 붙인 권력체, 얼마나 그것의 주인인 맞아. father, 패밀리의 father, godfather 이게 성. 그러니까 제 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정치체의 수장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진이라고. 그 진이 제 나라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제 나라는 이 산동반도에 이 태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정치적으로 영향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 제 나라에서 일어난 정변이 그대로 노나라에 영향과 파급을 미치게 되고 반대로 노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그 상황이 그대로 제 나라의 정치적 그 상황에 맞물려 들어가는 게 굉장히 톱니바퀴처럼 비일비재하게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제 나라의 정치 상황이 노나라로서 늘 촉각을 먼저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그다음에 성자 이렇게 표현했죠. 진, 성자. 근데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간공 했으니까 이 간공은 공이라고 한 걸로 봐서 제후를 뜻하죠. 그러면 간공은 간이라는 시호를 받게 된 그 제후, 제 나라의 수장, 제 나라의 로드, 이름은 로드, 영주, 제 나라의 영주, 간공. 그럼 제 나라의 제후가 간공인데, 물론 죽고 나서 간공이라는 시호가 붙었지만 간공인데, 중요한 거는 간공은 제후고 진성자는 간공의 밑에 있는 제 나라를 구성하는 세력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진성자에서 보면 간공은 주군이다 이 말이죠. 주군. 그렇죠. 근데 주군을 죽였으니까 이 시라고 하는 동사를 써가지고 시해했다 이렇게 사건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자, 목욕이 조하자. 일단 공자라고 한 거는 이제 그 춘추 시대의 어떤 그런 표현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일단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공자보다 신분이 높고 신분이나 계층이나 계급이 높기 때문에 공자라고 하는 정식으로 약간 더 격식 차려서 불러줬다 이런 의미고 목욕이조 이라고 하는 병렬 접속사가 들어갔고 앞에 목욕과 조라고 하는 두 항이 나란히 병렬됐죠. 여기서 목은 뭐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했듯이 이 머리 감는 걸 목이라고 하고 몸을 씻는 걸 욕이라고 한다고 말해요. 합쳐서 우리 그냥 목욕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 감는 건 목, 뭐야 몸을 씻는 거는 욕 이렇게. 그래서 그럼 여기 이 자체는 명사 목욕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고 목욕하다라는 동사 수로 형태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몸을 씻고 정확히 말하자면 머리를 감고 몸을 씻고 그리고 조했다. 여기 조는 동사로서 조정에 나아가서 임금 군주를 아련하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걸 가서 보는 걸 조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공자는 노나라의 그냥 아주 한 말단 대부급이었어. 대부는 아니었는데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자문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신분이 있었죠. 고어 애공. 고어 애공. 애공이 노나라 애공이죠. 노애공. 그러면 고는 고하다, 알리다라는 뜻이고 어는 그 알리는 행위가 그 지향하는 목표, 대상. 그래서 애공에게 고였다. 이거는 동사고, 이거는 명사니까 명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영어에서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할 때 프레포지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리 차지한 것 이런 뜻이잖아요. 그 명사 앞에 붙여서 동사 수로와 명사 사이의 연결 관계를 만들어주는 걸 전치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춘추 시대의 논어나 맹자 텍스트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흔하게 거의 일반적으로 쓰였던 전치사가 어. 그래서 이 어는 상황에 따라서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출처이기도 하고 비속이기도 하고 다 이 어를 썼다는 거예요. 동사와 명사를 연결할 때 어를 많이 썼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맥락이 반대되는 경우에도 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죠. 아무튼 뭐 하나 가지고 다 쓴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애공에게 고하여 맞다. 자, 노애공, 그러니까 제간공이 시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공자가 노나라에 소속돼 있어서 노나라가 공자의 나라니까 공자가 자기 나라 군주인 노애공에게 알렸다 그 말이죠. 거기서 그 다음에 진항이 시기군 청토지 진항 시기군은 앞에 진성자 간 시간공이라는 상황 설명을 공자의 입으로 노예공에게 다시 한번 반복했죠. 그러면 진항 진항 시기군 기는 지시사고 군은 군주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강공을 가리키고 어쨌든 목적이죠. 진항은 진성자를 진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자의 이 표현법, 그러니까 논어에서 사건 설명을 위한 큰 항목에서는 진성자 이렇게 했는데 공자가 이 사건을 다시 진술하는 진술의 맥락에서는 진항 이렇게 했죠. 진항은 진성자의 실제 이름이었다 이 말입니다. 진가문의 항이 이 말이에요. 진가문의 항이 아마 진항도 제 나라의 대부이니까 혈통상으로는 제 나라의 그 제후와 같은 혈통이거나 멀지 않는 혈통일 거예요. 근데 제 나라는 원래 성이 강씨였는데 태공왕 여상에게 보게 돼가지고 강씨였는데 나중에 전국시대 들어오면 전씨가 창탈을 해가지고 전씨가 그 제 나라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강씨 제나라가 나중에 전씨 제나라가 되는데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는 가끔가다 전제, 전권 이런 식으로 가끔 쓰여지고 있어요. 이건 같은 제나라인데 강씨 제나라와 구별해가지고 전씨 제나라 이런 의미에서 전제, 전권, 뭐 전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때는 춘추 시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씨의 제나라였죠. 그러면 강씨 진항도 역시 성은 강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제가 연구를 더 깊이 연구를 안 해봤어요. 그러나 대부면 어쨌든 간에 그 가신이니까 그 가의 가를 소유한 신하고 그 세력이고 가를 소유한 세력은 거의 대부분 공적인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진항이라는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춘추필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꼭 맥락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춘추필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표현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 제가 아마 이 논어 공부 시초에 그 기독교 성서 연구 해석사에서 그 획기적으로 이제 성서 해석의 그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중요한 그 학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양식사학입니다. 양식사학. 양식사학인데 프랑스 게슈테, 독일말로 게슈테가 역사라는 독일은 게슈테. 프랑스 게슈테 해가지고 양식의 역사라는 뜻인데 어떤 독특한 폼이 역사적 변천을 겪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양식사학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어휘는 어느 시대는 쓰이지 않았던 어휘다.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아니면 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 예를 들어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남본가 우리가 1960년, 70년까지도 뭐 그냥 민간에서 많이 불렸던 유행가 중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늙어지면 못 노나리. 그렇게 마지막이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뭐 이런 노래. 근데 옛날에 그 당시에는 아니 놀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을 썼다는 거야. 근데 현대는 누구도 그렇게 안 쓰죠. 이렇게 쓰인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또는 그런 똑같은 내용의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변천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 언어 발전을, 언어의 어떤 계보를 추적하는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그런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휘는 언제 쓰였고, 어떻게 쓰였고, 또 어떤 어휘를 주로 쓴 계층은 어떤 계층이고, 뭐 이런 거. 그게 우리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 같은 거 가끔 읽어보면 뭐 신망이들이 주로 쓰는 경우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어떤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변질했다. 다시 말해서 춘추에도 이렇게 독특한 그 양식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공자가 교묘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치했다라고 전제를 걸어놓고 연역적으로 이 춘추를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의 어떤 텍스트 비평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는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공자가 파편적으로 전해지든 단편적으로 전해졌든, 공자 당시는 어느 만큼 전해진지 모르지만 아무튼 공자가 노나라 궁중에 있는 기록물들을 그 텍스트를 재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 방식의 일관성이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시대에 걸쳐서 기록된 것들을 그 공자가 그냥 정리하다 보니까, 편집하다 보니까 그 양식의 어떤 차이, 변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자가 미묘하게 못해가지고 과거의 어떤 그런 표현 방식으로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공식 뒷감을 붙여주고, 어떤 경우에는 이름만 붙여주고, 어떤 경우에는 뭐 별호를 붙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공자가 원래 춘추를 해석할 때는 공자의 의도가 있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건 이제 약간 좀 느슨하게 말하자면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진항이라고 부르는 거는 논어에서는 사건 설명에서는 진성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공식적인 호칭을 불렀는데
공자가 노나라 애공한테 말하는 진항이라고 했죠. 이건 물론 임금 앞이니까, 군주 앞이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은 이름 다 불러줘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맥락에서는 뭐 노나라 애공보다 진성자는 낮으니까 진항 이렇게 불러주는 그 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어쨌든 춘추라는 기록에도 이러한 방식의 그 표현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라든가 뭐 상황이라든가 뭐 중국과 이민족의 관계라든가 또 말하자면 공식적 이 정당성을 가진 왕과 아닌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 가지고 다르게 지구를 붙였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는 좀 참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청토지에서 청은 그 상투적인 표현으로서 뭐 바란다, 원한다 이런 뜻이고 토가 동사고 지가 목적어죠. 그를 토벌하다. 그러니까 진선자를 토벌하십시오. 근데 토라고 한 거는 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걸 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토 이런 말 쓰죠. 그 사람이 막 성토했다. 여기서 토는 공식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밝혀내는 걸 토라고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전투를 일으키는 걸 토, 이렇게 합니다. 정토. 그래서 토는 공식적으로 노나라 군주가 진성자보다 신분과 위계가 높고 또 진성자가 부당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한 폭력을 가지고 응징하는 거니까 토벌이다. 그래서 토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토나 벌 이런 것들은 이제 다분히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은 한국 전쟁 그러지만 옛날에 6.25 동란 그랬죠. 그리고 임진왜란 그러죠. 원래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을 대전, 한미전 이렇게 남북 전쟁 이렇게 하지 란이라고 하는 거는 비공식적인 반정부 단체가 공식적 정부의 소란을 일으키는 걸 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란이나 외란이나 다 상대방은 우리에 대해서 반정부 단체나 불법 단체입니다. 불법 정부. 그러니까 동란 이렇게 임진왜란, 병자호란. 근데 여기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이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노나라 애공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부삼자, 부삼자, 고하라. 이 동사가 앞에 나오면 영어도 명령형인 경우 많잖아요. 영어도 명령형 말할 때 영어나 인도유럽어에서도 동사를 먼저 말하면 명령형이 되죠. 여기서도 한문에서도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려라, 알리다, 알려라 이 말입니다. 부삼자, 여기 부는 대부분 지시사로 많이 말입니다. 세 사람에게 삼가의 세 대부에게 세 집안에 알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토벌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니까 노나라에 보면 실권이 없다는 걸 여기서 자인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을 chức무가 노나라 애공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책임을 이제 지지 못하고 삼자에게 밀었다 하는 것은 삼자가 더 노나라의 실제 실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노나라 애공한테 직접 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종 대부지 후 불감불고야. 불감불 이런 형태는 어쨌든 부정어가 두 개 나오면 이중 부정어니까 논리적으로 대체로 논리적으로 이중 부정어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오종 대부지 후 오종 대부지 후 나는 종 따른다 대부의 후를 뭐야 그래요? 대부의 뒤 이렇게 하면 아마 목적구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대부의 뒤를 따른다 이 말은 대부 반열에서 제일 끝머리에 있다. 대부급이다. 말하자면 나도 대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이니까 당연히 나라에서 일어나는 국가나 국제 정세에서 노나라와 관련된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굳이 한 이유가 그러면 이는 뭐뭐 원인, 목적 이런 걸 나타내는 앞에 대동한다는 거예요. 뒤에 거를 일종의 원인이나 목적으로 대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는 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일반 1차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면 쓴다 이런 말인데 그걸 써서라는 의미니까 내가 그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대부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대부의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불감불가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정변이라든가 국제정세라든가 논하라 관련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 소재 하에서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군말, 고, 부, 삼자, 자. 그런데 군말, 요거는 이제 공자가 계속 지금 말하는 건데, 군말, 이것은 간접 인용이죠. 임금의 말은. 고, 부, 삼자. 고, 부, 삼자.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고부 삼자는 요거는 원래 노나라 애공은 요렇게 말했죠. 고부 삼자. 저 삼자에게 알려라 라고만 말했죠. 근데 그 뒤에 저가 들어갔죠. 여기 공자가 노나라 애공의 말을 재인용, 간접 인용하면서 그 말에 전비사처럼 붙여주는 거예요. 삼자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뭐 이런 그런 것을 말하는 그 임금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자가 그 뉘앙스 또는 맥락을 그렇게 그러니까 공자가 애공의 말을 간접 인용하면서 자란 말 하나 더 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3자 고 이것도 또 상황 설명이죠. 이것도 지3자에서 지는 동사로서 가다라는 이 지가 논어나 맹자에서 가다라는 원래 뜻, 1차적 뜻을 갖는 예가 많지 않아요. 지자는 나중에는 거의 결국은 허사로 또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글자로 많이 쓰이는데 가끔 논어나 맹자에서 가끔 지가 원래 의미인 가다라는 의미를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는 가다, 삼자인 가서 고 알렸다. 근데 불가 이 맥락이 다 연결돼가지고 지, 삼자, 고, 불가 이게 지금 지, 삼자, 고, 불가 이 세 가지 상황을 동시에 나란히 사건 정황을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만일 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렬 접속사에 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앞뒤에 그 행위의 주체를 밝혀줘야 되는데 이 고전어에서 가끔 가다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그 맥락상으로 이해가 되면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3자와 고까지는 공자가 주체죠. 근데 불가는 뭐예요? 제3자가 주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건? 참 애매하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들고 왔기 때문에 지3자, 3자에게 갔다. 고하였다. 그랬더니 3자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런 것 참, 이런 게 정말 어렵죠. 근데 공자와 이, 오, 정, 대부지, 후이라, 불감불가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운주, 공, 대부, 그러니까 삼가, 공, 삼가. 그러니까 공의 삼가를 좀 밀었어요. 삼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뭘 했냐면 1차적으로 공자가 2차적으로 삼가에 갔다가 결국은 이 전체 상황이 부정적으로 종료가 됐죠. 이럴 때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대부의 뒤에 있기 때문에 대부의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의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노나라와 관련된 국가적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나도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 범위 내에서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것이 더 위의 정책적 판단은 내 영역이 아니다.
정략적 또는 정책적 판단은 내 영역이 아니다. 나는 내 영역에서 내 책임 소재 아래서 내 일을 다 해줄 뿐이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일종의 사회가 어떻게 더 돌아가든 더 혼란해지든 이거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게 이런 거 보면 뭐 신분 계급 사회에서 한계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조직적 정치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화한 사회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사실상 필요한 분야 덕목이긴 하죠. 뭐 우리가 계급과 계층과 신분이 없는 게 맞지만 이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행정이나 정치나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상하 관계에서 책임과 권리와 그 소재나 영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뭐라고 하면 좀 더 신성자 시강공연을 공자 모르기조 하셔 고애공말 진항이 시기분하니 청토지하소서 공활 고부 삼자하라 공자의왈 이오종 대부지군이라 불감불고야 하니 군활 고부 삼자자 이오녀 지삼자하야고 하신데 불가라 하여날 공자의왈 이오종 대부지군이라 불감불고야 하니라. 자로 문사군한데 자왈 물기하여 이본진이라. 자로 이 군 사홈을 못자온데 자이가라사대 기치 말고 범할지니라. 자로가 이제 군주를 어떻게 섬기면 됩니까? 이 군주를 섬길 때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공자가 두 가지 덕목을 나왔죠. 이 두 가지 덕목은 말하자면 자로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이 말입니다. 자로가 이런 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로가 좀 이런 방법에서 좀 서툴거나 해서 이 두 가지 면을 특별히 좀 주목해봐라 그런 뜻에서 이 대답을 했죠. 자,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물기 그래서 물은 금지 조동사라서 뭐 하지 말라 몇 번 나왔죠. 그래서 일단 희는 속일 기자인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기가 발음이 요거는 보통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이거나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과 관련된 어떤 심리, 의식, 심리 현상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변화를 나타내는 요 글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쁠한, 뭐 탄식할 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종의 심리적 또는 생리적 그 의식의 어떤 변화 이런 걸 나타낼 때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발음이 기니까 여기서는 긴데 주로 속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속이지 말라. 뭐 속이는 게 그러면 자로가 그렇게 쫀쫀하게 좀 치사하게 이렇게 자진하게 속이냐라고 해가지고 속이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기를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경향이 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주자식의 해석을 일단은 존중해서 보자면 보통 흔히 속이지 말라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속인다는 의미는 의도적으로 꼭 속인다기보다도 뭐라고 할까 너무 또 노골적으로 말하면 또 일종의 그 군주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죠. 그래서 기라고 하는 속인다라고 하는 인상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때 반드시 나쁜 의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군주에게 내용을 감추고 이런 것도 다 속이는 거니까 물기 야는 뭐 역시 또 뒤에 문장 뒤에 정보와 앞에 정보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둘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보통 병렬적 석사로 쓰일 때는 A하고 B를 순접이든 역접이든 어쨌든 나란한 대등한 관점에서
변경시켜주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가끔 가다가 이 선후 관계라든가 인과 관계라든가 이런 경우도 쓰입니다. 그리고 조건 관계 이런 경우. 여기서는 범하다 말, 그를 범하다 이러는데 범하다는 말은 얼굴을 보고 따져라 이렇게 주석을 주석을 범암 간쟁 이렇게 지금 주석이 그렇게 돼 있죠. 얼굴을 딱 들이대고 간쟁한다 이런 뜻인데 눈앞에서 면전에서 꼬집는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뒤에서 군주가 막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막 하면 그게 유언비어가 되거나 또는 왜곡되거나 또는 반정부 집단에 악용되거나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군주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뒤에서 간접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따져라. 범하다라는 말 원래는 침범하다 이런 말로 쓰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나 권한의 영역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권한의 고유한 영역을 들어가. 그래서 범이라는 말은 따지다 이런 의미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따져라. 그러니까 군주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라의 문, 사분한대 자왈, 물기하여 이 범죄. 이게 정말 어렵죠, 사실은. 군주가 싫어하는 거를, 또는 군주가 주군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말하면 정말 어렵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수가 있죠. 권력이 약간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절대 권력화하고 절대 권력화하면 거의 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러고 외국도 그러고 이렇게 보면 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찰의 계기를 갖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자로의 본사고난데 자활 무기하여 이 번째. 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장된 앞뒤 관계를 이끌어오기도 한다. 자이왈 군자는 상달하고 소위는 하달이니라. 자, 요 상달과 하달에 대해서도 약간 뭐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볼 때도 상과 하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의식이나 심리에 엄청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높은 구조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한 지역은 사막이나 평원과 같이 굉장히 평탄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공간적 거점으로서 높은 건축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쌓는다든가 메소포타미아 고대 신화 속에 나오는 바벨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위대한 독재자 berlin의 영화죠. 위대한 독재자. 위대한 독재자가 히틀러를 패러디하는 그런 재밌는 좋은 영화인데 여기 보면 히틀러가 실제로 굉장히 건축에 조예가 있었다고 해요. 그 건축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그런 기능을 굉장히 탁월하게 고쳐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도 뭐 어떤 히틀러 역을 하는 지플린이 누군가를 소환하면 그 사람이 가는 그 거리가 굉장히 멀고 높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주눅이 돼요. 이 공간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공간적 관념, 공간적 이미지가 공간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깊은데 여기서 어쨌든 상과 하라고 하는 뚜렷한 대립적 공간 개념을 제시하고 각각 분자와 소인을 배치했죠. 달이라고 하는 걸 이르다 또는 통하다, 통달하다 해서 어쨌든 거리로 가서 닿는 걸 달이라고 해요. 어디서 출발해 어디까지 가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목표에 가는 거. 이걸 달이라고 하죠. 그러면 상과 하는 각각 공간적 어떤 개념인데 위로 또는 아래로. 그럼 위라고 하는 건 우리는 자연적으로 문화적 상징이 당연히 이것은 예를 들어 뭐 국가라고 친다면 공적인. 그럼 공사. 그 다음에 정치적 또는 뭐 이런 개인의 어떤 경제적. 또는 이거는 뭐 철학적, 또는 뭐 현실적, 관념적, 아무튼 이런 식의 공간적 대위의
예를 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달한다, 혼자는 상달한다 하면 혼자는 자기의 의식과 지향이 높은 차원이다, 큰 차원이다 이런 의미. 소위는 낮은 차원. 낮은 차원은 낮은 것으로 끝까지 하면 결국은 자기죠. 이게 상은 더 나아가면 천이라고 천으로 대표되는 보편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군자의 지향은 한 사회 공동체 전체 보편 더 나아가서 인간의 어떤 도덕적 양심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주자식 해석이고 주자식 해석은 뭐 이거 이를 따른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이로 나누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보더라도 공자 수준에서 공자 시기의 중세 시대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군자의 지향은 공공성, 공공성. 소인의 지향은 사사로움, 사적이 이렇게 보는 게 더 현실, 더 가깝죠 의미상. 자활 군자는 상달하고 소인은 다다릅니다. 여기서 달 자체는 상당히 방향성을 말하자면 진행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어디 가가지고 도달하는 것까지 그 과정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우리는 뭔가 약간의 그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활 고지학자는 위기라니 금지학자는 위기로다. 이렇게 배치한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배치라는 겁니다. 앞에는 군자, 상달, 소인하다 그러고 이 고하고 금 학자들은 위기, 우리가 이거를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약간 성급하게 보면 이게 위나 이게 이제 다 위는 동사로 쓰여가지고 위하다 이런 뜻인데 옛날의 학자는 자기를 위했다. 오늘날의 학자는 남을 위한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풀이에요. 1차적으로 건조한 풀이. 여기서 고와 금을 매개하는 중요한 학자인데 학자, 배우는 사람 또는 배우는. 그럼 배우는 사람이 옛날에는 배우는 사람이 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근데 오늘날에는 배운 사람이 남을 위해. 그리고 이제 논어나 명자와 같은 그런 고대 중국의 고대 동양의 텍스트에서는 고와 금이라는 이건 상고하라는 공간적인 이거는 시간적으로 이 고와 금을 말하는데 시간적으로 고와 금을 말할 때 고가 더 가치가 높은 거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고인, 하여튼 고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히랍 신화에도 황금시대, 은혜시대, 동해시대, 철해시대, 흑기시대 이런 것처럼 약간 과거로 목가적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은 어머니 뱃속에 대한 그런 무의식의 어떤 그런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게 뭐가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날의 학자들이 이거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이 반대 같죠.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자기를 위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위한다면 당연히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또 자기 본의적, 개인주의죠. 위인 그러면 남을 위하고 보편적이고 이렇게 느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위인은 자기의 수양을 위해서 학문의 본질이 뭔가 나은 알을 통해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계명하고 알고 해가지고 그 알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 전체를 학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학문은 결국 뭐냐? 나의 문제점을, 나의 한계를 닦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학자들은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평가받기 위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위인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해석하기 어렵죠. 우리가 만약에 기와 인을 생명 그대로 이기적, 자기 본이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좀 안 맞아요. 맥락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걸 제일 그래도 그럴듯하게 해석하자면 결국은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 수양, 자기 어떤 한계에 대한 극복, 또 자기 어떤 뭐랄까, 역량에 대한 확장, 이걸 위해 공부해요. 나를.
근데 오늘날의 학자들은 남에게 인정을 받아서 픽업이 되거나 스카웃 되거나 해가지고 뭘 하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향이 다르죠. 지향이 다르죠.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 수양을 했는 그 결과로 배설을 해가지고 사회를 봉사하겠다. 이게 옛날 학자들이고, 오늘 학자들은 발탁하는 그 군주에게 잘 보여서 내가 출세해가지고 잘 차지해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거는 결과 좀 계속 여지가 많죠. 자활 고지학자는 위기, 아니 군지학자는 위인으로다. 하나 더 하고 시작. 네. 겁의곡이 시인의 공자이언을 공자의 여지 좌이 무는 말 부자는 하니요 대활 부자의 욕과 기과이 미느냐니이다. 사자의 출근을 자활 시호이여 겁의곡이 사람을 공자께 불이언을 공자의 더불어 저하여 물어가라사대 부자는 무슨 일을 하나뇨 대하여 가로되 부자 그 과를 과포적어대 능치 못하나입니다. 사자의 출근을 자의 가라사대 시여. 자, 여기서 조금 읽는 게 조금 특이하게 읽었죠. 이 시라고 읽죠, 시. 이게 심부름할 시 이런 뜻을 읽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불이 같던데 여기 불이다 사를 읽으면 불이다인데 시를 읽으면 심부름입니다. 다 시로 읽어요, 시로. 아래 전부 다 시로 읽어라 이렇게 되죠. 그럼 그 배곡은 이제 그가 이게 뭐 글자가 좀 복잡하기도 해도 여기 글자예요. 급할 거, 급히 뭐 이런 겁니다. 그 글자가 뭐 이렇게 뭐 자리를 차지하는 거는 거점, 뭐 할거하고 좀 거점고 요거는 이제 책받침이 있으면 책받침이 있으면 급히 가는 거, 뭐 그래서 발음은 있고 여기 위에 조두가 있으니까 이거는 식물과 관련된 것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령이 꽃인지 뭔지 이렇게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그냥 사람이 성으로 쓰였어요. 어떤 지역에 대한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이니까 아마 그 지역이 뭐 이런 글자와 관련된 그런 지역인가 보죠. 그 지역에 시급을 영지를 가진 내부 말하자면 영주 이름 백옥이고 백은 또 이 사람의 어떤 상렬상 맞이다, 제일 위다 그런 뜻이 뭐 받아들인다 보죠. 그래서 그 백옥. 그 백옥이 시인의 공자에게 사람을 불이었다. 저기 은혜 부렸다 이런 말은 부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부를 부렸다. 공자 여지좌. 여기는 이 시를 뜻하는 시한 사람. 얘는 더불다라고 하는 동사로서 주체 말하자면 주요 동사가 아니고 좌가 더 본질적 동사죠. 그러니까 좌가 더 중요한 핵심적 동사. 얘는 그와 더불어 우리말에도 이런 걸 불완전 동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 앉았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앉았다. 면담을 한 거죠. 상대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은이니까 역시 장소 지시성이 있으니까 역시 그 위에 가지고 있죠. 그에게 보다. 부자 합의에서 부자는 거배곡을 가리키는데 이와 같이 논어에서는 부자 3인칭 존칭으로 쓰였다. 대체로 2인칭보다 3인칭. 2인칭으로도 쓰이긴 해요. 그러나 3인칭으로 주로 많이 쓰였죠. 맹자 때 오면 2인칭으로 많이 쓰였죠. 논어에서는 거의 3인칭으로 많이 쓰였죠. 부자는 하위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뭐 이런 조롱스하게 그런 의미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거배곡이 심부름을 사람이 말한 거죠. 역시 여기 부자는 거배곡을 가르치죠. 요, 과, 기과. 요.
보내다 하기가 그 허물이 적음을 근데 일종 요 안에서도 그 허물을 적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구인데 일종의 목적구가 된 거예요. 동사구가 목적구가 된 거죠. 그래서 원하다 적게 하기를 그 허물을 적게 하기를 원하다. 여기 역시 경동사 또는 보조동사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역시 또 접속이 일어나고 미능야에서는 이 미는 시간적으로 그 미완료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아직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만약에 아예 못한다면 불능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그 자체를 못한다면 불능 또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무능 이렇게 말할 텐데 미능이라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미나 불이나 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정어지만 그 부정어 같은 부정어라도 부정 맥락을 가진 그런 그 법이라도 미묘하게 쓰임새가 이렇게 맥락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신부로 온 사람이 나가건을 나가니까 공작 선생님 말하기를 시호 요 시호는 해석을 잘 해야죠. 호는 감상자다. 근데 이 신부는 꾼이다 이 말인데 이 말을 그냥 읽는 그대로 신부는 꾼 이게 아니고 신부는 꾼이로다 정말 훌륭한 신부는 꾼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훌륭한 정말 제대로 된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맥락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런 정보를 주지는 않아요. 오늘 어쨌든 감탄형 조사일 뿐이지, 물론 감탄이라고 해가지고 꼭 뭐 폭격으로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요 자체가 그런 이 시의 가치가 들어있다고 하는 의미는 안 나타냈지만 맥락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정말 훌륭한 신부를꾼이로구나. 군주를 욕보이지도 않으면서 주인을 욕보이지도 않으면서 주인을 굉장히 높이는 이런 여기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백옥에 대한 인물의 높이, 위치, 알만한 인물의 품격을 이야기하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주인을 또 겸손하게 낮춰주는 아주 그 고도의 그런 수사법이 들어있습니다. 거백옥이 시인의 공자에는 공자의 예지 좌이 무는 말, 부자는 하위 어드걸 부자의 욕과 기과의 미능야인이다. 시자 출판을 자활 시오시오에. 자 이제 좀 쉬었다가 8시 2분 시작.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좀 나은가요? 네. 자, 왈 부재기위하얀 불모기정이니라. 맞죠? 자, 이거는 앞에 나온 거라서 거듭 나와서 뭐 특별히 해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 논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정자의 왈 군자는 사불출기위니라. 이것도 정자 가라사대 군자는 사이 그 위에 출치 아니하나니라. 이건 이제 주제가 그 토픽 주제가 비슷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배열해 놓는데 아마 부재기위 불모기정이 앞에 뒤에 있는 정자 그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편집되는 것 같아요. 자, 정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사이 불출기위. 그러니까 군자는 말하자면 주제죠, 주제. 그러면 사불출기위에서 실제 문장은 사가 그 생각이 주어고 불출기위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불출기위 그 선비는 그 생각이 불출기위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사 불출기위 아까 했던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생각이 주어져 생각이 선비는 주제 그러면 실제 문장 이 문장에서 주어는 사다 이거 사가 불출기위 그 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출은 벗어나다 이런 동사로서 나가다 이런 게보다도 범위를 벗어난 걸 말하죠. 그러면 위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군자에게
허용된 정도의 지위죠. 그러면 그 지위에 맞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제 파악해라, 뭐 주제는 없는다 이 말이 이런 맥락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생각해라. 이것도 현대 사회에서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기 어떤 말하자면 권리와 의무의 한계에 대한 범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기 범위에 대한 물론 이게 너무 심하면 수동적이 되고 뭐 그냥 보신적이 되지만 그런 맥락이 아니라 정당한 경우에 정당한 체계 속에서는 자기가 그 신분이나 위치에 따라서 자기 범위가 있다. 그 범위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주석에는 보면 이것은 관계의 상사다 이렇게 돼 있죠. 관계. 예,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 괴인데 이 관계예요. 이 관계는 근본적이 원래 이 괴의 모습은 산을 이미지하는 산 골짜기. 예, 무등산 여기 있어요. 그 안에 앞에 산봉우리. 요게 모양이 이렇게. 그래 가는 또 산이고 산은 가면 이 산이 딱 가로막혀 있으면 더 못 가죠. 그래서 이런 가는 멈춘다 그런 뜻이 그친다. 그래서 이 사불출기위라는 말도 관계의 주역 관계의 상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설명에서 이 말이 나온 건데 그 말은 역시 자기 범위를 인식하고 자기 한계나 자기 책임의 범위를 자각해라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의왈 군자는 치기언이 과기행이니라. 요거는 좀 말할까 문법적으로 문장 구성상으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군자는 치기언이 과기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얼핏 봐가지고는 이게 말, 이을, 이라고 하는 병렬 접속사에 의해서 A라는 항과 B라는 항, 앞에 항과 뒤에 항이 같은 그 뭐라고 할까 문형을 띠고 있잖아요. 치는 부끄러워하다, 기원. 가는 지나치다 또는 지나가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주자의 어떤 주자학적인 그런 체계 속에서 전통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말을 부끄러워하고 행동은 지나친다. 근데 이 관은 흔히 일반적으로 관은 나쁜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뭔가 중도가 있다면 이 중도에서 못 미쳐. 못 미친 거는 부족이죠. 그죠? 지나친 거는 과히 불급. 그런 과죠. 지나친 거. 그러니까 과는 과실, 과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전부 부정적인 의미 주로. 근데 여기서는 이걸 도저히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말은 부끄러워한다. 그 말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거지로. 어쨌든 말을 하는 걸 조심스럽게 한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부끄러워한다. 또는 부끄럽다는 거는 약간의 자기 검열에 기대기 때문에 말을 100% 다 안 한다. 주자의 해석에 의하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안 한다. 그런 뜻으로 치기요. 그러면 치는 부족 약간 다 안 하는 거야. 미완, 말하자면 다 하지 않은 거야. 그럼 관은 더 한 거야. 지나간 거. 그러면 말과 행실이 어쨌든 간에 서로 상호 맥락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말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하고자 하는 말의 목표가 요게 100이라고 한다면 말은 한 80 내지 90만 하고 행동은 한 110좀 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전통적으로. 행동은 좀 넉넉하게 하고 말은 조금 덜하고 예를 들어 너 잘하면 뭐 너가 좀 착하게 행동하면 뭐 대가를 줄게 그러고는 원래 이제 주기로 약속한 건 한 100원이지만 좀 더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요구하는 거는 조금 작게 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표현은
더 넉넉하게 한다. 뭐 이런 맥락인데 우리가 좀 적확한 맥락의 이해가 대비하기 조금 애매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맥락 속에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말은 다 하지 않는다. 100%그 의미를 다 나타내지 않는다. 검열한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검열한다. 근데 행동은 좀 지나친다. 이렇게 넉넉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 주석에 여 이렇게 있는데 이 치는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shame 부끄러워함 shame 맞죠? 그 지난번에 루스 베네딕트라는 그 일본 문화인류학자가 일본 연구한 국가학활에서도 일본은 부끄러움의 문화다, 수치의 문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에서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죠. 자기 검열의 기제니까. 근데 요거를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주자학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왔는데 현대적 문법 체계에서 약간 더 그 말하자면 어법상 또는 문법상 좀 더 이렇게 미세하게 접근한 바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치, 기, 은, 이, 과, 기행 이렇게 해가지고 기언을 주어로 보고 과기행을 수로로 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 문법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약간은 뭐 부사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하는데 어쨌든 말이 그 행실을 지나친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걸 목적절로 봐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현대 어법학자들은 주로 이 설을 지지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이게 100% 옳다고 보기는 또 애매하긴 해요. 전통적으로 치기언, 과기행 그러면 딱 말이을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 병렬 접속사의 기본적 용례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임이라고 하든가 또는 논어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문형 구조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가 그 문장에서 가끔가다 부사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맥락상 그 말이 행치를 지나친 걸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보는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근데 실제로 뭐 중용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의 내재적인 그 인증, 상호 인증에 의하면 중용에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용에 보면 말은 좀 부족한 듯이 하고 행동은 넉넉한 듯이 해라 하는 구절이 중용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전통적으로 말은 좀 부끄러워하듯이 하고 행동은 조금 더 지나치듯이 하라 하는 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자왈, 군자, 도자 이 3회 무능은 혼이 인자는 불우하고 지자는 불혹하고 용자는 불구이니라. 자에 가라사대 군자의 도이 3에 내 능홈이 없으니 인한 자는 우치 아니하고 지한 자는 혹지 아니하고 용한 자는 우치 아니하느니라. 군자 도자 3 그래서 군자 도인 것 자가 이 실제 주어 역할을 한 거예요. 군자 도자라는 구에서 군자 도자라고 하는 구에서 군자 도자 이렇게 된 거예요. 군자의 도인 것 군자의 도가 뭐 우리말로는 번역이 조금 매끄럽게 잘 안 되는데 자를 집어넣은 의도 자의 어떤 그런 역할 문법적인 맥락 이런 걸 따져보면 자가 문장의 주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군자의 도인 것 군자의 도인 것이 3셋이다. 무능은 이것도 보면 무 는 은이 한 문장에 단문이든 복문이든 간에 좌우지간에 문장 끝에 나오면 은이 장소 지시적인 역할을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능하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능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은이 지시하는 바는 군자도의 3가지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밑에
인자, 부루, 지자, 불혹, 용자, 불구 이렇게 했죠. 이 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는 이제 알다라는 know. 근데 이 지는 wisdom 이렇게 보통 구별을 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구별하는데 논어나 맹자 또는 그 이전에 그 어휘의 어떤 수준에서는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구별하지 못했겠지요, 당연히. 그때는 어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다라기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그 글자를 여기서는 이 의미로 해석한다. 그리고 인자는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혹하지 않고 용감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인자가 불허한다는 말은 인자는 자기의 어떤 인격과 양심과 도덕적 어떤 그런 그 위상을 정확하게 세운 사람이라서 그 어떤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불안한 미래가 그 얘기되어도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부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자 부록이라 혹이라고 하는 거는 그 판단이나 의식에 그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미스리딩 하거나 뭐 막 헷갈리는 거. 다이그레스 하여튼 다른 데로 막 흘러버리고 의식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을 혹이라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이 이제 얘가 나온 적이 있지만 여기서 공자가 군자의 도로 제시한 게 인지용 또는 지인용 이렇게 말했죠. 근데 지인용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앞에서 말했듯이 그 고대 힐압의 세 가지 주덕, 기독교적 힐압의 그 플라톤 사상이 기독교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독교 신학으로 형성되면서 거기에서도 삼주덕 이야기할 때 지인용 안 하고 뭐요? 지인용 하죠. 하나요? 인 안 하죠. 지혜, 용기, 절제. 힐압 플라톤의 세 가지 주덕은 지혜, 그 다음에 용기, 절제를 해요. 절제. 그렇죠. 네, 지혜, 용기, 절제. 근데 동양에서는 지인용을 말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인이라고 하는 관념이 서양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관념인 것 같아요. 인이 뭐냐. 동양에는 우리는 뭐 당연히 공자, 논어 이런 문화 속에서는 사람의 어떤 궁극적 지향은 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인을 명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번역해도 애매한. 우리가 마치 이데아 뭐 이런 걸 번역 잘 못하듯이 인도 서양 사람들은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공자가 전통적으로 제시한 군자의 세 가지 덕목은 지인용 이렇게 말했다. 지인용. 근데 자공이왈 부자 자도야. 부자께서 자도하셨다. 부자의 자도이다. 자도. 이 글자를 우리가 그냥 잘 익숙하지 않은 말하자면 한문 문형이나 한문 어휘에 잘 익숙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 뭔가 잘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자는 목적어예요. 제귀적인 용도. 제귀적. 도가 여기서는 동사죠. 도가 동사로 쓰이면 몇 가지로 한정이 되는데 한정이 된다기보다도 몇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뚜렷하게 제일 일반적으로 도는 이끌다, 길이라는 그 일차적 그 이미지를 길로 가지고 삼고 있기 때문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인 동시에 그 길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는 인도하다, 이끌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또 한 가지로는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말하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의 길이, 소통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길이고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말할 때는 말이죠. 그래서 도는 여기서 말하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자가 제기적으로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스스로를 말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신을 말씀하신 거다. 근데 이 말이 군자 이 도의 세 가지인데 나는 한 가지 나는 못한다 무능하다 뭐냐 인자는 불우하고 지자는 불혹하고 용자는 불구한데 나는 근심이 많고 미혹되고 용감하 뭐 두렵다 지금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자공이 선생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셨다 이 말은 그러면 그 스스로 그냥 자기 인정했다. 만약에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 선생님께서 이 세 가지를 못 하신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고백한 거다. 말하자면 자백한 거다. 자백도 자백도 똑같은 거죠. 백. 여기서 백은 사례다 이 말이에요. 사례. 뭔가를 내용을 그 저기 뭐 이러쿵저러쿵 앞뒤 맥락을 충분히 따져서 설명하는 걸 사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 그 옛날 언해 이두체로 보면 상백 또는 백상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리, 사례, 사리, 뭐뭐 사리 이렇게 상사리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래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같은 그런 어른들한테 업문으로 편지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뭐 상사리, 그러면 아래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은 사례다. 요즘은 그렇게 안 쓰지만 옛날에 뭐 이렇게 이제 편말을 딱 붙여놓고 여기는 뭐 사유진이 함부로 들어가시 마시오. 주인 백 이렇게 써놓잖아요. 한글로. 한글로 쓰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자로 쓰면 주인 백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백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제 보통 흔히 그렇게 쓰이는 거죠. 자백. 백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그 저기 드러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백이라고 하는 게 흰백자니까 이제 깨끗하게 보여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자백한단 말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다 드러낸다. 그러면 그런데 이 말을 또 그럼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말한다 이렇게 보면 공자가 지 인정을 못한다라고 하는 걸 자백했다 이렇게 보는 그게 아니고 선생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자의 덕목과 지자의 덕목과 그 용자의 덕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못한다라고 그 겸손하게 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맥락이 맞죠. 자공이 아무리 그 공자하고 흉어물이 없는 사제가 아니라도 선생님 나 이런 거 잘 못해.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못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맥락이 자도야 이 말은 스스로를 말씀하신 것이다. 스스로 말씀하신 스스로 이 세 가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하다고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죠. 사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 이렇게 자공이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왈군자 도자 삼에 무능은 후니 인자는 불우하고 지자는 불혹하고 용자는 불구이리라. 자공이 왈 부자이 자도야 샷다. 역시 이거는 공자에 대해서 샷다 이 말은 이제 감탄스럽게 서술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또는 제3자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공이 방인하더니 자이왈 사야는 현무제야 부 아즉 불가 이로라. 자공이 인을 방하더니 자이 가라사대 사난 현하냐나 하냐나 하나냐 하나냐 현 하나냐 나는 인하냐 현하냐 나는 같이 못하노라. 현하냐 나는 같이 못하노라. 방인의 방은 원래는 모방자 집안 여기서는 그 비교하다, 헤아리다, 비교하다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비평한 거죠. 이렇쿵 저렇쿵.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이런 점에서 어떻고 저 사람은 저런 점에서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자공이 말을 잘했거든요. 말 잘하고 또 머리 잘 돌아가고 뭐 아주 그 경제적인 이해 타산 빠르고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공이 이제 그렇게 사람 평가를 그렇게 잘 하니까
선생님 말하기를 사는 자공 이름이 사죠. 단목사. 사는 현호제 현호제. 이 현은 실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건 현이잖아요. 근데 호와 제는 다 그 어기를 지금 규정해주고 있는 글자인데 이 어기의 맥락이 호와 제는 각각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호는 뭐뭐이냐 또는 뭐뭐로구나 뭐 이런 의미인데 주로 요 맥락을 좀 여기서 제는 약간 이렇게 더 강하게 감탄하는 긍정하는 듯한 뭐뭐로다 뭐 이런. 그러면 현하냐는 실제 순수하게 의문이 아니고 비꼬는 말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약간 비꼬듯이. 야, 니 그렇게 잘났네. 잘났냐? 너 그렇게 잘났냐? 하고 너 정말 잘났네. 그렇게 잘났네. 하고 좀 뉘앙스 다르죠. 둘 다 의미는 지금 비꼬는 건데 여기서 호재는 말하자면 그런 의미예요. 잘났네. 야, 너 정말 잘났네. 이런. 그러니까 현은 얘기는 이제 현명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게 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그 인도 어질 인, 현도 어질 현 이렇게 말하지만 인과 현은 약간 다르다. 현은 약간 여기서 이제 지적인 또는 주로 정신적, 지적 능력 같은 거 이런 걸 말할 때 현이라고 했죠. 현호제야 머리죠. 말하자면 현명한 거, 현부, 현철 뭐 이런 말씀. 뭔가 똑똑하다 그런 거예요. 똑똑하다. 예. 근데 부아즉 불가. 부아즉 불가. 여기도 보면 부는 약간의 뉘앙스가 유보하는 의미가 나타나죠. 근데 부는 원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발어사로 쓰여가지고 대저 또는 저 이렇게 해가지고 지시 겸 발어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도 뭐 엄밀하게 우리말로 대응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나라면 뭐 이런 정도. 왜냐하면 그 뒤에 적이라는 것도 앞에 것을 함정해 주는 역할을 하죠. 전환이나 함정. 그러면 나라면 내 같으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불가에서 가는 결을 갖자예요. 결을 가. 우리가 휴가, 뭐 한가, 뭐 이렇게 씁니다. 결을. 그래서 말미 또는 결을 이런 의미로 써가. 한가하다, 휴가. 그럼 나는 그럴 겨를이 없다. 이 말은 나는 내 혼자 내 앞가림 하기도 부족하다. 누가 뭐 잘났니 못났니 따질 겨를도 없다. 그 말이죠. 너 그 시간에 공부해라 이놈아. 사실은 그런 뜻이. 니 남 그렇게 평가하고 남 비평하고 남하고 니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해라. 그 말이겠죠. 그런 맥락으로 말해요. 재밌는 말이죠. 이런 거 보면 공자와 제자 사이의 관계가 야, 되게 좀 뭔가 그 실존적으로 읽히는 내용 많죠. 자공이 방인하더니 자활 사야난 현노자 부 아직 불가이로라. 완전히 그냥 자공을 지금 연맥이는 머퉁이 좀 그런 말이죠. 자활 불환 인지 불기지요 환기 불능냐이니라. 자에 가라사대 인의 길을 아지 못함을 환치 말고 그 능치 못함을 환할지니라. 요거는 이런 유형의 그 문장 구조가 몇 번 나왔죠. 이렇게 대비 A하고 B를 선택하는 또는 대조하는 대조 또는 대비하는 불한 반 불한 반 이런 거죠. 근심하지 마라 근심해라. 역시 동사가 앞에 나오면 명령형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형이 되겠습니다. 인지불기지 기불능. 인지불. 자, 이것은 남이 나를 알지 못함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실제로 요 문장 맥락은 부지기죠. 부지기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그 문장 구조죠. 근데 이 기가 1인칭 대명사가 목적어일 경우에 제기적으로 쓰거나 1인칭 대명사 목적어 쓰면 이사에 온다.
대체로. 아니, 대체로 거의 뭐 대부분 그래. 그러면 불기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인지 불기지는 요 지가 들어감으로써 요 문장 전체가 뭐 인, 부지, 기, 요 문장이 남이 나를 알지 못한다. 남이 나를 알지 못한다. 요 문장을 일단 인, 불, 기, 지 이렇게 변화를 시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종의 목적절이 됐죠. 근데 만약에 이대로 써버리면 이게 그냥 한 문장이 독립적 문장이 돼요. 근데 이렇게 지가 요 사이에 들어가 버리면 이 문장 자체가 독립 문장이 아니고 불안이라고 하는 수어, 동사, 수어의 목적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문장을 말하자면 독립성을 잃고 종속성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지가. 자, 그 다음에 기불능, 기불능, 능하지 못함을, 근데 그는 여기서는 그 지시사니까 여기서는 흔히 자기를 가리키는 문장 맥락에서 그럼 내가 능하지 못한 거야. 남이 알지 못함을 거짓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근심해라 이 말인데 무슨 맥락이냐 실제 맥락은 뭐냐면 남이 알아줄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라 이 말이에요. 남이 나를 알지 못하게 만든 것을 남이 나를 알 수 없게 된 것을 부끄러워해라 이 말이죠. 그 불능이 그런 맥락입니다. 단순히 내가 뭘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알려지지 못한 거예요. 알려지지 못한 거. 알려지지 저절로 알려져야 되는데 남이 스스로 저절로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만큼 나를 갈고 닦아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남이 모르는 거야. 그 결과로 남이 모르는 거야. 내가 불능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알려지도록 하지 못해서. 그걸 부끄러워해라. 그 말이죠. 문장이 되게 꼬였죠. 아니, 의미가 꼬였죠.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의미가 꼬였습니다. 자왈, 불안, 인지, 불기죠. 환기, 불문양이니라. 자, 이 비슷한 그 문형이 많기 때문에 환, 불안 또는 불안, 환 이런 문장 구성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굳이 설명 더 안 붙여도 되겠죠. 자왈, 불역사하며 불억, 불신이나 억, 역, 성각자의 시현호인즉 자의 가라사대 사를 엮지 아니하며 불신을 얻지 아니할 것이나 또한 먼저 각하는 자의 현인적. 이 말은 좀 몇 가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불역, 이렇게 했죠. 여기 아까 여기 이 글자가 요 인이 들어갔을 때는 작이었죠. 속일 작, 거짓, 부끄러울 작. 근데 여기서 말씀 언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사가 됐죠. 원래 발음은 사예요. 그래 이 사가 요 글자 하나가 나온 흘끗, 얼핏, 설핏 이런 글자로 쓰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맹자에 보면 사견, 유자, 입정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물에 아장아장 기어가는 걸 언뜻 보자마자 그런 뜻이에요. 사가. 아주 시간적으로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그 사람. 근데 여기서 말씀원이 들어가가지고 발음은 산대요. 의미는 속이다. 그래서 아까 나온 기하고 합치면 사기가 되죠. 사기죄.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를 역하지 않는다. 역은 거스를 역자지만 이것은 탐색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석에 보면 미지이 영지야 이랬죠. 미지이 영지야. 미지이 영지야. 그러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여기서 나가 여기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오고 있어. 누군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집 문 앞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맞아들인 게 아니고 이렇게 오는 걸 알고서 나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걸 여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봄이 다 돼가는데 이태백의 유명한 문장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부천지자 만물지 염려 이런 말. 나그네래요. 자, 이렇게 만물지 염려. 천지는 만물의 염려다. 여는 나그네 려자고 여건 맞이할 려자니까 여관 이런 뜻을 쓰는 거예요. 만물의 여관, 천지가. 그래서 여기는 미리 맞이한 거예요. 미리 맞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리 맞이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속임수를 미리 맞이한다 이 말은 미리 속아준다 이 말이 아니고 저게 속임수인지 아닌지를 미리 헤아려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탐지한다. 더듬어 탐이라고 하는 게 더듬을 탐자예요. 더듬을 탐. 탐지, 탐색, 탐정. 우리 탐정 소설 그죠? 탐정, 탐정, 정탐. 탐은 더듬을 탐자. 요 발음이 요게 침, 심, 뭐 이런 탐, 뭐 이런 글자로 써요. 발음이. 그리고 여기서는 선수를 붙이면 더듬을 탐. 그래서 탐지한다. 이 속임수를 미리 탐지한다 그 말이에요. 아, 이제 저 사람 날 속이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미리 탐지한다. 근데 그걸 미리 하지 마라 이 말은 아직 속이지도 않았는데 아, 저 자식 날 속일 것 같아 하고 속인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만 가지고 우리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의도만 가지고 처벌할 수는 물론 뭐 예수 기독교적 윤리에 의하면 마음으로 죄를 범하면 이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경우인데 그건 맥락상 그런 거고 실제 우리가 형법상으로 의도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불력사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미리 탐지한다든가. 그다음 불억, 불신, 불억, 불신, 불억, 불신, 불신을 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불신은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 못 믿는 거. 근데 여기서 불신의 대상은 나를 뜻해. 그건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이 나를 의심한다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불신을 당한다 이 말인데 내가 남이 나를 믿지 못할까 하고 미리 억하지 않는다. 여기서 억도 이 억은 우리가 숫자 억자예요. 1억, 10억 할 때 억. 원래 억은 옛날에는 10만 단위로 억이라고 했대. 근데 이제 수체계가 10진체계가 명확하게 확립이 된 다음부터는 만보다 그 동그라미 수가 4개 더 있는 그 단위가 높은 걸 억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이럴 때는 억은 10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에는 그렇게 썼대요. 근데 여기서 억은 이런 숫자의 억이 아니고 요 억자로 봐가지고 억측하다, 억견과 참된 알물 히라보로 독사하고 에피스테메, 독사와 에피스테메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거는 억측, 억견, 이거는 이제 참된 인식. 그래서 이 독사, 억측, 억견은 특히 경험적 경험의 바탕을 둔 보편화한 알배 체계 이걸 억측이라고 해요. 파르메니데스, 뭐 플라톤 이런 이제 계열에서 주로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독사는 이 경험이나 경험적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을 독사.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자기 판단을 막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지요. 조금 말고. 우리가 왜 중국 가가지고 몇 사람한테 쏟고 와가지고는 야 중국 사람 전부 도둑놈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말하자면 독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어릴 때 이런 이야기 너무 기니까 그냥 생각하고 독사는 어떻게 에피스테메는 참다운 알미예요. 이성의 의. 그래서 에피스테몰로지 우리가 말하는 인식론 있죠. 뭔가 참답게 아는 인식론. 철학의 중요한 이걸 에피스테몰로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억은 여기서 억측, 억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억측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날 못 믿겠지. 저 사람이 날 의심하고 있네 하고 미리 억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둘 다 의도라든가 그걸 미리 내가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억은 전환 관계를 이끌어오는 접속사예요. 뭐 아니면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 말이에요. 역시 선각자 이 시현노인자 선각자 시현노 시는 그 논어나 맹자에서 또는 그 이전에 그 고전 텍스트에서 아주 많지 않는 계사에 속하는 계사 연결사 계사 연결사 히 또는 비 뭐 요, 뭐, 무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계열의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시가 이것이 현하다 이 말이에요. 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미리 저 사람이 날 속일 거라고 또는 미리 저 사람이 날 의심할 거라고 미리 단정하거나 속단하지는 않지만 그 맥락 속에서만 그 사람이 실제 그런 의도를 표현했을 때 깨닫는 거 미리 깨닫는 요걸 성각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가 현명하다. 아직 속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늘 속이니까 그래 속이니까 날 속일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좋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막상 속이려는 행위를 보이려고 할 때 그건 미리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맥락이죠. 자의왈 불역사하며 불억불신이나 억역성각자의 시현무인자. 우리 이런 걸 이렇게 읽다 보면 공자가 이런 말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읽다가 공자가 이걸 정말 지당 온당한 보편적 진리를 말했겠지가 아니고 이거 분명히 뭔가 정치적 또는 오나라의 그 공자 당시에 실제 상황과 연관된 에피소드가 있을 거라고 뭔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또는 그 정치 역학 속에서 뭔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이렇게 평가하듯이 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소설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이 논어를 잘 분석하면 진짜 재밌는 소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 소설적 창작의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우리 정치 현실에 빗대서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평론이죠. 논평이죠. 자, 미생묘. 이게 발음이 두 가지예요. 원래 옛날 발음으로는 묘라고 그랬는데 요즘 무로 많이 읽죠. 옛날에는 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묘로 그 습관상 묘로 읽건 또 현대식으로 무로 읽건 뭐 괜찮습니다. 한자는 그렇게 발음 구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 이제 그 좀 뭐랄까 융통성이 있는 편이에요. 허용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묘로 읽어도 뭐 문제 안 되고 무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 배운 사람들 묘로 읽었던 것 같아요. 미생묘. 위공자왈 구는 하위 시서서자여 오 문해위령호와 공자의 왈 비감위령야이라 질고야이니라 미생묘의 공자께 니러가로되 군안 어찌 이 서서하염을 하나뇨 아니 영을 하나냐 공자의 가라사대 감히 영을 하는 줄이 아니라 고를 질고민이다. 여기서도 텍스트 상에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미생묘를 그 미생묘의 대화 상대로 말하면서 공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맥락상으로 좀 짚어볼, 추적해 볼 만한 게 있는데 여기 이 내용 속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정보는 없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미생묘가 공자를 보고 구라고 하는 이제 호칭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라고 불렀으니까 적어도 공자와 너나들이로 지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관계이거나 아니면 공자가 굉장히 뭐 존중을 했거나 아무튼 간에 그
공자를 구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 주자적 해석으로는 싸가지 없는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번역 주석을 달긴 하지만 그 뭐라고 할까 꼭 그렇게 보기보다도 미생묘가 공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무난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미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미생묘 또 앞에 그 미생고가 나온 적이 있죠. 그 미생고가 되게 정직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더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장자에는 이 미자로 써가지고 미생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일이거나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거나 아무튼 간에 약간 수수께끼 같은 관계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생은요, 미생에 대한 미생지신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뭐지 맹목적 그 약속에 대한 맹목적 고수 이걸 이제 현실을 도외시하고 맹목적으로 한 그런 신뢰를 보이려고 하다가 어이없게 죽은 상황을 나타내는 미생지신. 이 작은 의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큰 봉변을 당한 예를 미생지신 이렇게 말합니다. 사소한 약속을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이런 거. 사소하게 말장난으로 한 약속을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지키고 이런 어이없는 그 미생. 장자에 나오는 예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뭐 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인물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고유 명사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공자와 관련된 그런 텍스트 속에서 의미 있는 그런 출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묘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자네는 이 말이 구가 하위 시서서자여 하위는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데 주자적 전통적 해석은 위를 적극적인 동사로 봐가지고 시서서 자 해가지고 이 서서 한 것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서서 한 것을 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 함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거의 수거처럼 쓰여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위가 나중에는 하이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하위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엇 때문에 또는 어째서 시는 이렇게 이다지 이런 짓이 서서 서서 한가 서서 하냐 이 말입니다. 자는 부사화 전미사처럼 또는 요걸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서서는 여기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서를 얘기는 바쁘거나 황급하거나 다급한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쓴 겁니다. 이 서는 원래 깃들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독으로 쓰이면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 이 서가 이 서처럼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서서 이렇게 글자를 두 개를 합쳐서 쓰면 의태어나 의성어로 쓰이는데 의태어는 의성어로 쓰이면 원래 글자의 의미와 맥락과 관계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글자의 의미를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어쨌든 전통적 주석에 의하면 이것은 황급하다, 다급하다, 뭐 허둥지둥하다 또는 미적미적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주자의 주석에는 의야 이렇게 했는데 의라는 거는 미적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너 왜 그렇게 미적거리냐 이 말인데 그건 맥락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더 주자 이전의 주석에는 황급하다 이렇게 했는데 막 설레발 친다 이런 의미로 본 오히려 미적거리는 것보다 반대로 왜 그렇게 자꾸 설레발 치냐 뭐 이런 뭐 조급해 하냐 이런 말이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맥락이 사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문장이 이어지는데 문장은 어렵지는 않아요. 문해호 이렇게 하면 합쳐서 구문이 아예 문해 뭐호 이렇게 합쳐서 하면 너무 A하지 않느냐 이 말. A하지 않느냐. 그러면 영하지 않느냐. 영함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너무 뭐뭐하지 않느냐. 그러면 영이란 말 여기 이제 말 잘할 영 그랬는데 어쨌든 너 너무 말을 이렇게 내세우지 않느냐. 너 되지도 않는 일을 하느라고 이건 주석에는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비지에를 보면 철한천하 할 때 한 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너 여기저기 다니면서 쫄랑쫄랑 거리게 다니면서 막 그 상황이 이제 그냥 가만둬도 될 거를 괜히 막 들쑤셔 가지고 너 지금 말 잘한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 가가지고 괜히 잘 먹고 잘 살고 무난하게 돌아가고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막 설레발 쳐가지고는 너 지금 뭐 한 달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 잘할 영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고대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 말 잘하는 거는 껍데기라는 생각,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공자가 하는 말은 공자의 어떤 행위는 보면 너무 말을 내세운다. 이렇게 그럼 미생묘 이 말 자체는 미생묘의 단독적인 판단이라기보다도 공자의 여러 가지 얼굴, 그러니까 당시 사람이 공자에 대해서 보이는 그런 면모 중에 하나가 말 잘하는 걸 보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당시 고대 히랍에서 소피스테스로 여겨졌다 그랬잖아요.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희극 구름이라고 하는 희극이 거기 보면 소피스테 하나로 아주 어리광대 같은 아니 말 굉장히 이렇게 좀 희화하게 그려져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공자도 그렇게 당시 사람은 그렇게 비쳤다 이 말입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비감 위령야라 질고야이니라. 비감은 비가 수로로서 아니다 이런 말이죠. 전체 부정은 감이 뭐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말 잘한다는 걸 내보이려고 내 말재주를 보이려고 설득력 있는 수사적인 말빨 센 걸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고루함을 미워한 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은 여기는 알을 질 또는 앓다라는 그 아프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미워하다, 싫어하다 이런 의미로 썼어요. 그럼 고는 딱딱하다, 견고하다, 딱딱하다, 고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고루함을 미워해서 내가 이걸 깨부수기 위해서 그렇다.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테네 청년들의 그 딱딱함, 고루함, 관습, 상투적 이런 것들을 깨부셔서 자각하게 만들기 위해 하려고 하다가 기득권에 그 저촉이 돼가지고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도 말하자면 내가 말 잘한다는 걸 내보이려고 여기저기 내 잘났어 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고루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참 역시 옛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 현자들은 뭔가 문제의식이 정말 보편적으로. 자, 읽고 끝낼게요. 미생묘 위 공자왈 군한 하위 시 서서자여 문의 위령호와 공자왈 비감 위후 위령야이라 질거야이니라.